이번 예비 중위를 받는 과정에서요, 어떤 여자아이를 보게 됐는데 영어 발음도 좋고 영어도 잘하고 해서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혹시 너 영유 나왔니? 라고 물어봤더니 따로 영유를 다니거나 영어 학원을 오랫동안 다녀본 적이 없대요. 해외에서 연수를 받았거나 살았었니? 물어봤더니 그것도 아니라 하더라고요. 이 아이의 영어 환경을 말씀드리자면 어머니는 직장맘이시고요. 그리고 아이의 공부를 봐주실 시간도 없었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실천하셨던 단 한 가지가 있었죠. 뭐였냐면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사인권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단 한 가지의 실천으로 내 아이의 영어 실력을 정말 효과적으로 상승시켜 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이번에 들어온 예비 중일 여자아이를 보면서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는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여자아이인데 이 어머니는 직장맘이시고요. 아이는 생각보다 원활한 영어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영어를 정말 잘하는 아이가 되어 있던 거죠. 그 이유를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우선 초등 시기의 어린이들에게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가장 큰 차이점을 살펴보자면 그것은 바로 읽기 실력입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읽어보라고 하면 마치 한글을 처음 배울 때처럼 떠듬떠듬 부정확한 발음으로 읽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파닉스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아이들도 많고요. 하지만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은요, 영어 책을 꽤 괜찮은 발음으로 유창하게 읽어요. 그리고 더 잘하는 아이는요, 심지어 의미 단위까지 정확하게 끊어서 읽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은 영어 책을 소리내서 많이 읽었기 때문이에요. 영어 책을 눈으로만 보고 독해 위주로 공부하는 아이들은 영어를 소리내서 읽는 습관이 없는 사례가 훨씬 많아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비슷한 사례를 보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사실 아이들의 뇌와 혀는 한국말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 반응하게 만들려면 많은 시간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로 야, 너 영어 발음 참 좋다. 혀에 빠달 발랐니?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은 우리의 뇌와 혀가 영어를 말하는데 잘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을 익숙해지게끔 만들고 아이들의 혀를 영어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려면 자꾸 큰 소리로 내뱉고 영어 책을 읽어주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 큰 돈이 들 필요도 없고 힘든 정보를 얻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만나기 힘든 선생님을 꼭 만나야 할 필요도 없어요. 가정에서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죠. 다만 실천력이 중요합니다. 물론 외국인을 만나서 영어로 대화하면서 배우는 영어가 실력 향상에는 가장 좋겠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이런 현실적 여건이 되지 못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차선책은 영어를 큰 소리로 읽고 말하는 것이에요. 다만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영어를 처음 배우는 아이들에게는 어머님이 정확한 발음으로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셔야 되겠고 아니면 정확한 발음으로 되어 있는 외국인 스피커의 발음을 들려준 후에 따라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아이의 읽기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발음과 억양까지도 교정할 수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서당에서는요, 하늘천 따지 하면서 훈장님이 읽어주시는 대로 따라 읽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얼핏 보면 비효율적이고 유치하고 원시적인 학습 방법 같겠지만 사실은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이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른 생각을 하거나 집중력을 놓치거나 할 수 없이 큰 소리에 휘감겨서 모든 학생들이 하나의 생각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몇십 년 전만 해도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이 선생님을 따라서 큰 소리로 따라 읽는 것이 지금보다는 더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눈으로 읽고 공부하는 환경이 지배적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어릴수록 눈으로만 책을 보는 것보다 소리를 내서 읽을 때 훨씬 집중력도 좋고 학습 효과가 높을 때가 많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뇌과학자분이 계세요. 연구를 하셨는데 소리를 내서 읽게 될 때 우리의 뇌의 활성도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연구하셨어요. 우리가 읽지 않고 생각만 할 때, 손으로 글씨를 쓸 때, 크게 소리를 내서 읽을 때 뇌에서 반응하는 뇌의 영역들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셨대요. 그랬더니 그 부분에 해당하는 곳이 혈액순환이 굉장히 빨라졌대요. 그래서 MRI를 통해서 조사를 해봤대요. 소리내서 읽기를 할 때 다른 그 공부 방법들보다 월등히 많은 뇌의 신경세포들이 반응하고 심지어 전체 뇌신경의 70% 이상이 반응하면서 집중력을 증폭시켰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익숙지 않은 언어를 공부할 때는,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수록 소리내서 읽게 하는 것이 정말 효과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예비 중의를 받는 과정에서요, 어떤 여자아이를 보게 됐는데 영어 발음도 좋고 영어도 잘하고 해서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혹시 너 영유 나왔니? 라고 물어봤더니 따로 영유를 다니거나 영어 학원을 오랫동안 다녀본 적이 없대요. 해외에서 연수를 받았거나 살았었니? 물어봤더니 그것도 아니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가르치다가 우연찮게 부모님과 상담할 기회가 생겨서 여쭤봤죠.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먼저 이 아이의 영어 환경을 말씀드리자면 엄마는 굉장히 바쁜 직장맘이셨어요. 그리고 아이의 공부를 봐주실 시간도 없었고요. 심지어 이 아이는 초등학교 때 영어 학원을 많이 다닌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실천하셨던 단 한 가지가 있었죠. 뭐였냐면, 예를 들어 방학 때 회사에 가셔서 아침 시간에 화장실을 잠깐 가시거나 잠깐 휴게실에서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기셨을 때, 혹은 점심시간이 끝난 그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딸에게 전화를 하셔서 10분 정도씩 우리 딸 큰 소리로 영어책 좀 읽어줄래? 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10분 동안 그걸 듣고 있는 거죠. 다만 영어책은 진도와 수준에 맞춰서 일정하게 정해놓고 엄마가 전화를 하면 큰 소리로 읽기로 약속돼 있던 거예요. 이런 시간을 매일 가지면서 아이는 자연스럽게 영어책을 잘 읽게 됐고요. 섀도우 스피킹 효과까지 있게 돼서 영어 회화까지 잘하게 된 거예요. 이 어머니는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영어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셨던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어머님께서 귀찮아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경을 써서 실천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조금씩 자주 읽는 게 좋습니다. 소리내서 읽는 거는요, 10분 이상 하게 되면 지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10분 정도를 읽되 하루에 여러 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주말이나 기회가 될 때 온 가족 앞에서 발표하듯이 크게 읽게끔 해주시는 게 좋아요. 혼자서 소리를 내서 읽는 것과는 듣는 대상이 있는 경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듣는 사람들이 있으면 정성스럽게 읽게 되고 발음도 더 신경 쓰게 되고요. 최선을 다하려고 하죠. 세 번째예요. 책을 정해놔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책 조금 읽고 저 책 조금 읽고 그렇게 하면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래서 한 가지 책을 10분 간격으로 읽어주고 충분히 쉬거나 다른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또 시간을 내서 이어서 읽게 해주셔야 돼요. 이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놓치시면 안 되고요. 아니면 내용이 짧은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게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네 번째예요. 부모님이 먼저 소리내서 읽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귀찮으시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귀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계실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이 영어책을 읽어주게 되면 아이의 영어책을 읽는 능력은 더욱 좋아집니다. 혹시 영어 도서관에 보내고 계시는 분들은요, 해당하는 책을 집에서 소리내서 읽을 수 있게 해주시면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예요. 이건 선택사항인데 하브르타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그 영어책을 읽은 다음에 영어로 혹은 한국말로 하셔도 좋으니까 그 책의 전체 내용을 말로 요약해보게 시키시거나 그 책에서 느낀 점을 말하게 해보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생각하신 생각을 서로 대화를 나눈다면 일거양득이 되는 훌륭한 하브르타가 될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셨다면 바로 자녀 수준에 맞는 영어 동화책을 한 권 선택하시거나 꺼내보세요. 그리고 이 책을 오늘부터 하루에 10분 정도 최소 3번 이상씩 큰 소리를 내서 읽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세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에 계신다고 해도 심지어 원격으로 아이가 읽을 수 있게끔 수학이 넘어 아이의 발음을 들으실 수도 있었어요. 이걸 자꾸 반복해 나간다면 아이의 읽기는 점점 매끄러워지고 발음은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영어 표현도 외울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표현들은 부지불식 중에 우리 아이의 입에서 튀어나오게 될 거예요.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우리가 함께한다면 분명히 힘이 될 겁니다. 오늘도 자녀들을 키우시는 많은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